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회로 실험 1 강의를 하는 강석건 교수입니다. 아다시피 실험 교과목은 대면 수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직접 올 수가 없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최대한 하면은 동영상 강의를 촬영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학교에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험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첫 번째, 오늘 1차시는 어차피 강의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니까 동영상 강의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에 기초요리 실험 1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할 내용은 교과목 정보, 교재 및 참고도서, 학습 목표, 강의 및 실험, 평가 방법, 그다음에 기타 사항을 위주로 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교과목 정보 및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정보는 교과목명으로 기초회로 실험 1 이렇게 되어 있고, 학수번호는 ESA 200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수번호는 각 교과목마다 붙여져 있는 고유 번호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교과목을 이수한다든지 할 때 학수번호가 동일하거나 뭐 이러면은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수번호에 따라서 교과목명이 좀 달라도 학수번호가 같으면 동일한 교과목이고, 학수번호가 교과목명이 같아도 학수번호가 다르면 서로 다른 교과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아침 1교시부터 시작해서 4교시까지 1, 2, 3, 4교시 강의와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에 사용할 교재 및 참고도서는 책자 형태로 된 주교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중에서 판매되거나 뭐 이런 책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실험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자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 자료들은 어차피 제가 이제 회로에서는 1도 수업을 하니까 회로에서는 1에서 배우는 이론을 바로 실험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우고 그것을 직접 실험할 수 있도록 실험 교재와 실험 주제들을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자님이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랬는데, 회로에서는 이를 통해서 배우고 기초회로 실험 1을 통해서 익히면 매우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학생들은 즐겁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이나 공부가 즐겁게 받아들일 레벨까지는 아직 안 갔으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실험과 이론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료는 반도체공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매주 한 주제씩 배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서도 쓰고 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도서는 즈바라고 하는 분이 썼던 Basic Electronics Text Lab Manual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고, 이거 외에도 기초회로 실험 관련된 교재들은 몇 권 있습니다. 주로 원서들로 되어 있는데, 그 원서들의 내용, 굳이 이 원서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이 원서들의 내용이 너무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주제들까지 다 다루는데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교재들을 쓴다면은 한 주에 한 번 실험에 두 챕터, 세 챕터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실험 내용들이 우리가 회로의 소문에서 배우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정도의 학습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실험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실험 교재는 아마 여기에 있는 이런 부교재들, 참고 도서들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실험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론 배운 것을 실험으로 바로 한번 실험을 해서 바로 그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로의 소문 교재하고 관련 도서들도 이 실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고 참고할 만한 도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우선에는 이제 전개도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회로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부품, 저항이라든지 인덕터라든지 커패시터, 특히 이제 우리가 기초회로 실험 1에서는 주로 저항이 되는데, 이런 부품들과 그 다음에 실험에서 사용하는 파워 서플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멀티미터라든지 이런 계측 장비 또는 전원 공급 장비들을 특징과 사용법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현장에 가든지 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문제의 정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이러한 소자나 장비들 같은 공학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실험 교과목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및 실험하는 방법은 우선 이론 강의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교시부터 4교시 수업하는 중에 제일 첫 번째 한 시간은 제가 주로 이론 강의를 합니다. 이 이론 강의에는 실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을 실험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팁 같은 것들을 이론 강의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되게 이 이론 강의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내외로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나머지 3시간의 실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조별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 조라는 것은 2 내지 3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별로 하고, 그 다음에 실험 과정에서 수시로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실험실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실험하면서 느낀 부닥치는 애로사항이나 또는 어려운 점, 또는 실험이 잘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 같이 공부해보고 같이 실험해보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되게 다른 교과목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환산점이라고 해서 100점을 환산점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때 100점을 환산점으로 했을 때 실험이라든지 출석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퍼센테이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 도구에는 이제 출석,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출석하는 거, 그 다음에 보고서 점수. 보고서는 예비 보고서하고 결과 보고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조금 보고서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목에 비해 가지고 보고서 점수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돼서 30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점 만점으로 치면 한 30% 정도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예비 보고서하고 실험 보고서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은 한 차례만 치겠습니다. 실험 교과목이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다 안 치고 맨 마지막에 실험에 대한 기말고사로 한 차례 치겠습니다. 대개 기말 시험의 내용에는 이 기본적인 이론도 필요하고 또 실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구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동안 또는 한 학기 동안 실험을 하면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실험 세트를 구성을 하고 어떤 장비들 또는 어떤 파워 서플라이는 어디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계측기는 어디에 연결해서 어떻게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실제로 매뉴얼화대로 직접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평가 도구 외에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느냐, 그리고 가끔씩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도 체크를 해서 가산점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산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산점 100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점수에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저 혼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실험하는 것보다는 같이 동료들하고 실험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눠보고 자기 의견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의견이 효과적인가를 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실험도 진행해보고, 그래서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어떤 것이 더 좋았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같은 데다가 적어놓으면은 제가 충분히 보고서를 체크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친구들한테 또는 동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면은 충분히 가산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늘 모든 교과목에서 강조하는 거지만은 최종 학점은 담당 교사하고 학생 간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개 또 한 학기 내도록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성적표 나온 거 보고 쫓아와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궁금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유로 점수를 더 올려달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물론 지금 기초회로 실은 이런 상대평가 교과목이 아니고 절대평가 교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를 올려주고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성적을 임의대로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부정한 방법이고 부정한 청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는 없겠죠. 더더군다나 배우고 익히자고 하는 것이 실험 교과목인데 그런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차이가 있어서 얘기하지만은 최종 학점은 학생하고 제가 딜을 하는 주제로서는 절대로 삼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얘기에 쓰여진 내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굉장히 빨리 이제 진행되는데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럼 보고서 작성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제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이게 뭔가 통일된 양식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별도로 제가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 양식에 따라 가지고 내용들을 채우면 됩니다. 물론 보고서에는 예비 보고서하고 결과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비 보고서는 당연히 수행할 실험에 대해 가지고 미리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앞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어떻게 실험할 건가 하는 것들,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좀 학습을 해가지고 실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겠다 하는 것이 주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실험 내용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 보면은 실험 내용에 이론치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론치들은 여러분들이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론치를 전자계산기나 이런 걸 통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값들을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들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제가 나눠드린 강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뺏겨서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베껴서 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껴서 내는 것 같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뭐 실험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 실험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겠고 실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고 또는 어떤 자료들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회로에 적는 책이나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료도 좀 읽어보고 공부를 또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예비 보고서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제가 강의 자료라고 해서 나눠드린 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또 똑같이 베껴서 쓴다든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봐야 점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점들은 신경을 써서 예비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실험을 하고 난 뒤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실험에 대한 결과치,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론 앞에서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만들어둔 이론치하고 비교도 해보고 또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실험을 제대로 했는지 이론으로 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 실험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이론치 계산을 잘못했나? 또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면은 실험이 왜 이렇게 됐었지? 하는 것들을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또는 어디에서 실수가 있었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보고서에서도 이론치를 계산을 하고 결과 보고서에서는 그 이론치하고 실험 결과를 서로 비교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제시할 때는 표나 그림 또는 뭐 사진, 여러분들 휴대폰 들고 다니니까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결과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도 손으로 대충대충 점 찍어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고 뭐 필요하다면은 모는 종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파워포인트에 뭐 기능들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그림을 내용이나 데이터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많이 유용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그거로부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표, 그림, 사진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라고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실험 내용에는 마지막에 고찰 문제들이 제가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에서는
고찰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가지고 앞에 물론 당연히 실험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찰 문제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활용해서 고찰 문제도 풀고 그 결과들을 전부 다 결과 보고서에 담아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2번에 대해서 실험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 내지 3명의 학생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2명 내지 3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어떤 학생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에이스라고 하는 학생이죠. 에이스라는 학생은 계속 실험만 합니다. 열심히 실험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조하는 친구가 이제 실험 에이스가 실험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거 연결해라 이런 선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그것들 막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실험한 결과들을 데이터를 계속 받아주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실험 강의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다 실험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니까 한 학생이 조금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이 계속 실험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실험 조원들끼리 교대교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내가 실험을 했다. A 학생이 실험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B라는 학생이 실험을 주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3명 같으면은 C라는 학생이 실험을 주도하고 이렇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한 번밖에 없는 기말 시험에는 실험하는 방법이나 연결이나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실험 세트를 구성하는가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매번 많이 했던 친구는 그것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한 번도 안 해봤던 친구들은 나중에 실험인지 어떻게 했지? 이론 잘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전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말 시험 성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교대로 실험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이름을 안 바꿨네요. 이름을 안 바꿨는데 이거는 실험실 안전 사항에 대한 겁니다. 실험실 안전 사항인데 본 실험에서는 전기회로 장비를 계속 다루게 되니까 감전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전사고, 특히 감전사고를 안 당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선이 실험에 사용하는 선들이 단선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험 전선을 손으로 막 잡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안전수칙과 그 다음에 만약에 실험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로 그 다음에 소화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험실 바깥에 나가면은 심박세동장치가 1층에 로비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고 안전하게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학생들이 커피도 많이 마시고 또 날이 더워지면 이제 음료수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요. 커피, 음료, 물통 등을 휴대하는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관련된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험실에서 엎질러지거나 이러면은 바로 감전사고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전사고뿐만 아니라 실험 장비들이 파손된다든지 정기적으로 쇼크가 나가지고 파손된다든지 하는 경우들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태까지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는데 뚜껑이나 이렇게 케이스가 적절하게 잘 준비되어 가지고 넘어지더라도 물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들이 흘러 넘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실험을 한다. 좀 곤란하겠죠.
근데 실험실 바깥에 나가면 바로 정수기가 있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이용을 하면 돼요. 굳이 물을 반드시 자기 물통에 들고 들어와서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실 바깥에 바로 1층 중간 로비 중간에 정수기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험실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번 기초의료 실험 1회 강의 계획을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봐요.